안녕하세요. 일을 마치고 또 짬이 나서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퇴근을 할까 생각하다가 좀 답답해서요. 근데 책을 읽는 게 차라리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어떤 영업 가게 앞이나 어떤 집 문 앞에 문을 딱 가로막고 차를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막 돌아버리겠거든요. 어떻게 개념이 없는지 그 차를 어제 그 책 읽었던 게 생각나네.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댔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 한더라도 다른 여기 근처에는 차 댈 데가 많은데 그 큼지막한 차를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문 앞에 딱 세우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나는 진짜 무슨 프레임? 이기적인 프레임인가? 정말 열받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저도 너무 틀에 박힌 생각을 하는 건가? 어쨌든 제 프레임상으로서 그거는 좀 용납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떻게 출입구를 막고 그렇게 문 앞에 세울 수가 있을까요? 세우다가도 문이네 하고 발견하면 저는 세우진 않거든요. 왜냐면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을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거기를 주로 먼저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게 우선이지, 내가 이방인인데 거기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지금 어쨌든 지금 너무 불쾌함과 이 기분 나쁨을 가지고 집에 가기에는 좀 그래서 그냥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흥분할 때가 있겠죠? 캄다운하고 지금부터 다시 독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프레임은 정의, definition이다. 정의다, 정의. 정의를 내린다 할 때 의미를 내리는 거죠. 암투병 중이신 이혜인 수녀님께서 한 신문에 자신의 행복 비결에 대해 글을 연재하신 적이 있다. 그중 한 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투병 과정이 너무 힘드셨던지 수녀님도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를 그냥 무기력하게 보내신 모양이다. 그러다 문득 내가 허송세월하고 있는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셨다고 한다. 이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만 보이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기적으로 다가오고 수녀님은 본인의 삶에서 감사와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으셨다고 한다. 오늘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 불치병으로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과 그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가족에게 오늘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오늘이라는 평범한 시간을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라고 다시 정의를 내리는 것. 그것이 프레임의 또 다른 형태다.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다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같은 문을 두고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출구가 될 수도 있고 입구가 될 수도 있다. 프레임은 대상에 대한 정의이다. 따라서 프레임을 바꾼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정의를 바꾼다는 의미다. 한 연구에서 초콜릿의 맛을 평가하는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한 번에 초콜릿 하나씩을 주면서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고 말했다. 초콜릿을 먹은 다음에는 각 초콜릿의 맛을 평가하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총 몇 개의 초콜릿을 먹게 될지 모르고 있었다. 네 번째 초콜릿까지 먹고 평가를 마친 뒤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다시 초콜릿을 주었다. 반면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자, 이제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며 초콜릿을 제공했다.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초콜릿을 먹었지만 한쪽은 마지막 초콜릿으로 알고 먹었고 한쪽은 다음에도 다른 초콜릿이 제공될 것이라고 믿고 먹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다섯 번째 초콜릿을 평가할 때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보다 자, 이제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뿐 아니다.
지금까지 먹은 5개의 초콜릿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고르겠다. 자, 이제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무려 64%가 5번째 초콜릿을 선택했지만,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22%만이 5번째 초콜릿을 선택했다. 5개 중에 1개를 임의로 선택한 것과 같은 셈이다. 똑같은 초콜릿이지만 마지막 초콜릿이라고 정의하면 맛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죠? 홈쇼핑 같은 것도 그렇죠? 마지막이라고. 어떤 것에 대하여 마지막이라는 가정을 갖게 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나오리라고 기대한다. 실제로 가수 조용필은 전성기 시절에 여러 명이 출연하는 공연에서 항상 맨 마지막에 등장하곤 했다. 사장님도 늘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신다.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각별하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정의 내리면 그 프레임은 대상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평가를 극적으로 바꿔놓는다. 노인의 행복도가 젊은이의 행복도보다 결코 낮지 않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노인들이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존재들이다.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살면 매 순간순간이 중요해진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일이 어리석게 느껴진다. 여기, 지금, here and now 이라는 가르침은 청년들에게는 암기를 요하는 지식이지만 노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의 호흡이다. 노인들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과는 굳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미움받을 용기 따위는 애초부터 필요하지 않다. 이 나이에 내가 못하러 라는 삶의 원칙이 생겨나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선택들을 하게 된다. 반면에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현재를 참으려 하고 자신을 언짢게 하는 사람도 견뎌내려고 한다. 노인의 행복도가 젊은이와 비교해서 결코 낮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시간에 대한 프레임이 그들의 행복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어떤 사진작가는 자신의 서재를 외부와의 자발적 격리라고 정의한다. 서재를 단순히 서재라고 정의하면 걸려오는 전화를 아무 생각 없이 받게 된다. 그러나 외부와의 자발적 격리라고 정의하면 서재에서 전화기를 끄게 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업무를 직업, job이라고 정의하고 어떤 이는 career라고 정의하고 또 어떤 이는 소명, calling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자신의 일을 소명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직업이나 커리어라고 규정하는 사람보다 훨씬 성과가 좋을 뿐 아니라 행복감도 강하게 경험한다. 그렇죠. 그런데 뭐 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테이블리스트, 식탁주의자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테이블리스트는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인데 식탁에서만 먹는 사람을 뜻한다. 소파에서도 먹지 않고 연구실에서도 먹지 않고 오직 식탁에서만 먹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본 단어였다. 사전에는 거의 모든 단어들에 관한 정의가 실려 있다. 사전이 되어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는 자신만의 새로운 사전이 필요하다. 사물과 상황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다시 내려보는 것. 그것이 프레임을 바꾸는 길이다. 계속 읽어볼게요. 프레임은 단어다. 대상에 대한 정의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은 정의다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프레임은 단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 대상을 지칭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는 단순한 어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프레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미국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프랭크 런치는 보수 진영이 쓰지 말아야 할 14개의 단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런치는 어떤 단어들이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진보적 프레임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14개의 단어들이 대부분 미국 실정에 부합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프레임과 단어의 관계를 실감해보기 위해 그중 하나만 살펴보기로 하자. 런치는 보수 진영에 undocumented workers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권한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뜻하는 이 단어는 주로 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몰래 넘어온 노동자를 지칭한다. 런치에 따르면 이 말에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진보적 시각을 자연스럽게 유발한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는 단어에서 불법 체류자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지는 않았으나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수 진영 사람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논리 중 하나가 미국 국경의 안전인데 undocumented workers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국경의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런치는 undocumented workers, 그러니까 서류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니까 불법 노동자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런치는 undocumented workers 대신에 illegal alien